챗GPT가 말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공과 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렇다면 실제로 그는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단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1948년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반공정책을 중심으로 가져갔습니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게 되었고 북한과 공산권 확장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안보의 뼈대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농지개혁입니다. 지주의 땅을 사들여 농민에게 나눠준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소작농 중심 사회가 자작농 중심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폭 확대하면서 문맹률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북한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기본 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4.4.5입 개헌입니다. 이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 제한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정부는 좌익 전향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문제는 실제 좌익이 아닌 사람들까지 강제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명단 자체가 매우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을 잠재적 협력자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재판이나 명확한 조사 없이 대규모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희생자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3.15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선거를 조작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집니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 계기인 4.19 혁명이 시작됩니다.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중 마산에서 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된 이 사건은 여론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4월 18일 고려대 학생 시위, 그리고 다음 날인 1960년 4월 19일 서울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거리로 나옵니다.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위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정권 퇴진 요구로 확대됩니다. 결국 군과 정치권까지 등을 돌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를 선언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은 국가를 만든 대통령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라의 기틀을 만든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이 더 위험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대통령 영상으로 또 만나요.